뭐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앞쇼바 2개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손님은 왜요? 왜 하는 게 1개만 터졌는데 왜 2개를 시켜요? 이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 와, 무슨 뭐 얼라이먼트 보러 갔는데 돈 뭐 5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밖에 조정 안 해줘요? 맞아. 절카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즐카TV 가평이야. 여러분들도 잘 지냈지? 나도 별일 없이 잘 지냈지. 여러분들 뭐 요즘 좀 힘든 시기지만 또 힘내고. 자, 지난 시간까지 또 이제 서스펜션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휠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서스펜션에서 관리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카라이프를 이끌어가고 자동차를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하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관리할 거는 크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개념을 알아야 되냐, 그거를 이제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얼라이먼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다 알 거야. 얼라이먼트 자기 차 타면서 얼라이먼트 안 봐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얼라이먼트라고 적어놨는데 한 가지가 빠졌지. 자, 휠 얼라이먼트 뜻이 뭐고, 차륜, 그러니까 바퀴의 정렬 상태를 나타내는 기라. 휠이 붙었으니까 자동차 박차륜 정렬 상태. 이거는 우리가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이제 팔 때 거기 그 차에 맞는 이제 설계부터지, 그 차에 맞는 표준 얼라이먼트 정렬 상태를 딱 세팅해서 소비자한테 준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하체의 부속을 교환한다든가 또는 일상 주행을 하다가 노면에서 큰 충격을 먹었던가 이러면서 차륜 정렬 상태가 틀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어 4개 바꿀 때 타이어 상태가 좀 편마모나 아니면 일상 주행을 할 때 차가 조금 기운다, 한쪽으로 기운다 하면은 이제 얼라이먼트 보러 간다 하잖아. 얼라이먼트 보러 간다 하는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 하면은 얼라이먼트 재교정을 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얼라이먼트 보러 간다 하면은 다 알아먹으니까는. 그래 이제 얼라이먼트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이다. 어떠한 개념이구나. 요거만 알면 돼. 그러니까 자, 얼라이먼트는 3가지가 존재하는데 1번 캠버, 그래 2번 토, 3번 캐스터, 이제 이렇게가 존재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캠버는 우리가 또 못 그리는 그림을 또 그려줘야지 또. 요게 이제 우리가 차 앞쪽에다 치자. 차 앞이야.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차 바퀴가 요렇게 서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가 선회 능력이 떨어져. 엄청나게 선회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캠버라는 캠버 값을 줘야 돼. 그래, 캠버가 뭐냐 하면은 확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려주는 기라. 우리는 차 바퀴가 아까처럼 똑바로 서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해가지? 그러니까 차를 내가 운전석에 타 있다고 봤을 때 바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이 바깥으로 빠진 거 이제 기울기, 이게 이제 캠버라. 이 캠버는 자동차의 선회 능력, 그러니까 코너링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핸들을 조작했을 때 핸들이 원복하는 그런 거와 이제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캠버라. 그런데 예전에는 옛날 차들은 이 캠버 값을 많이 안 줬어. 자동차 성능도 낮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 캠버 값을 많이 줘. 뭐? 선회 능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선회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 요게 캠버.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갈 기라. 그리고 토. 자, 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를 이제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 위에서. 여기 이제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 여기 라이트고. 자, 일반적으로 바퀴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고 보이지. 실제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차가 바퀴가 일자로 돼 있으면은 차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큰 이제 또 확대해가지고 비주는 기라 토는 이게 토야. 이렇게 전륜이나 후륜이나 앞바퀴나 뒷바퀴나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차가 직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제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던 친구들은 오 이럴 거고, 이제 알고 있었던 분은 끄덕끄덕 할 거라. 요게 이제 토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로토지. 이게 제로토고 이게 이제 아웃. 그러니까 차량 특성마다 아웃 값을 줄 수도 있고 인 값을 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나와서 탈 때는 전부 다 인 값을 주는 게 토지. 이거는 직진, 토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직진 성능이 향상이 돼. 그러면은 와, 직진 성능을 향상하려고 토 값을 꽉 좁으면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면은 타이어에 부하가 걸리면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직진 성능을 주려고 살짝만 줘야 되는데 꽉 좁으면은 바퀴가 쓸려. 그래, 부하 값이 받아가지고 타이어가 편마모 또는 차가 최고속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차가 빨리 안 가. 그러니까 적정한 그 차 성능에 맞는 토 값을 준다고. 이게 토다. 그리고 세 번째 캐스터인데, 캐스터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캠버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내가 설명을 줬지만 뭐냐 하면은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 축을 연결한 기준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스펜션, 그러니까 우리 흔히 쇼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이 기울기야, 이 기울기. 이 캐스터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기울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이게 캐스터 값인데, 이렇게 이게 캐스터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은 이제 설명해 줄게. 이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내가 이제 종류에서 설명했잖아.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을 가지고 있는 차는 이 얼라이먼트 중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프론트에 토만 볼 수 있는 거야. 뒤에 못 봐. 빔이 원래 공장에서 나올 때 그 값에 용접이 딱 돼 있어가지고 너클하고 빔하고 연결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앞쪽에 토 값밖에 못 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 파워 스티어링 거기 끝을 당기고 밀고 해가지고 봐. 캠버 우리 순정 차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양산 차들은 캠버 순정 상태에서 캠버 값 못 봐. 프론트에서 캠버 값 못 봐. 그리고 토 값만 프론트에서 토 값만 볼 수 있고, 당연하게 캐스터는 못 보지.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순정 상태일 때 지금 이제 뭐 아반떼, MD, 프라이드, 그리고 경차 모닝, 뭐 레이, 그리고 K3, 포르테 쿱 이렇게 리어, 또 그리고 이제 구형 벨로스터도 되겠지. 구형 차량들, 그러니까 토션빔을 갖고 있는 차량들은 순정 상태일 때 얼라이 재조정이 프론트에 토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그리고 뒤쪽에 멀티링크를 장착하고 있는 차들은 리어 쪽에 캠버와 토를 거의 다 멀티링크면은 거의 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캐스터를 내가 아까 전에 빼려고 이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캐스터 값을 이해하고 또 캐스터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하면은 적어도 네 정도의 상식과, 그리고 이 튜닝, 암들의 튜닝이 들어가야지 이 캐스터 값을 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캐스터 값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슨 뭐 얼라이먼트 보러 갔는데 돈 5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밖에 조정 안 해줘요? 맞아. 하체에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밖에 안 돼. 여러분들 좀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왜 리어 멀티링크 시스템에는 캠버와 토 값을 다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나? 차의 선의 능력을
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래놨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뒤쪽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다시 얘기하지만 선의 능력을 좀 높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리어 뒤에가 중요하지. 뭐 전륜차도 중요하고 후륜차도 중요하고 사륜구동차도 다 중요하고 뒤에가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잖아. 타이어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잖아. 새 타이어 제발 좀 뒤에 넣으라고. 응? 새 타이어 뒤에 넣으라고.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앞쪽으로 넣어. 새 타이어는 뒤로 들어가야 된다. 요것도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휠 얼라이먼트 대충 앞으로 뭐 계속 얘기할 거니까 대충 설명해줬고, 요라면은 이제 휠 얼라이먼트는 캠버와 토와 캐스터가 세 가지 값이 들어가서 자동차가 선의 능력과 직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값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정하는구나.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재조정하잖아. 그 재조정하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조사에서 그 차량에 맞게 얼라이 값을 설정을 해. 설정을 하고 나서 차량을 팔지.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얼라이가 틀어져. 그럼 얼라이 재조정을 하러 가면은 이제 타이어 전문점이 가서 차에 센서, 휠 센서를 물리고 앞으로 잠깐 갔다가 원복하고 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다 감았다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핸들을 고정하면은 컴퓨터가 지금 현재의 얼라이먼트 값을 읽고 나서 그 모니터로 메케닉들한테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메케닉한테 화면으로 가르쳐 주지. 그러면은 그 얼라이먼트 기계 컴퓨터에는 뭐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의 표준값, 스탠다드 값의 그 값이 저장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저장돼 있는 값과 지금 현재 측정한 값이 틀려. 뭐라고 해야지? 그 유격이 벗어났어. 그러면은 빨간 표시를 딱 띄운다고. 빨간 표시를 띄워. 반을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 빨간 표시를 띄우고. 그리고 값이 맞으면은 녹색 화면을 딱 띄워. 그러면 메케닉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조정을 하게 되지. 그게 이제 얼라이먼트 재조정이라.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갈 거라.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기계에 올렸을 때 측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어떤 길인지 그냥 자로 잰 거야. 뭐 몇 센치 정도 나오네. 근데 표준값이 막 예를 들어서 그 값 안에 틀어졌어. 그러면은 빨간 거. 그러고 유격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녹색을 띄우는데. 우리 엄청 뭐 예민한 손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은 1.2도인데 이쪽은 1.3도야. 1.4도나 치자. 0.2도가 차이 나서. 그러면은 그 공차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녹색 등을 다 띄워놨어. 근데 묻는다고. 숫자가 틀린데요. 여러분들이 그 값은 느낄 수가 없어. 사람이 느낄 수가 없는 값이라니까. 그냥 녹색 등을 띄우면은 여러분들 그 값에 들어갔어. 차가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런 걸 신경을 쓰지 마. 근데 우리 또 뭐 유능한 또 메케닉들은 이게 이제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볼트가 있어. 그 볼트를 풀었다가 쪼으면서 그 값이 틀리는데 우리 또 일 잘하는 얼라이먼트 잘 보는 분들은 쪼으면서 틀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탁 쪼거든. 그러니까 좌우 값을 딱 맞춰 아프지. 그러면 손님들이 좋아해. 유격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 얼라이먼트 잘 본다 막 이런 데는 그렇게 조정도 하고 또 값에 벗어나는데 값을 벗어나도 차가 똑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분들도 있어. 그분들이 이제 얼라에 대해서 뭐 나는 그냥 막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그분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뭐 얼라이 맛집이 있어. 얼라이 맛집 가면은 여러분들 그 얼라이 같은 거는 자동차가 이제 똑바로 가고 쏠리는 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좀 내 아는 동생도 이제 그 정말 잘하거든. 소문났을기라 울산에서 그 아주 잘하는 동생이 있어. 이제 여기까지 휠 얼라이먼트 개념. 그래 얼라이먼트 재조정은 대충 이해한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고. 자, 다음에 우리가 암들, 로암, 어퍼암, 그리고 뭐 트레일리암 이런 암들은 다 부싱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부싱.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을 때는 탱글탱글하잖아. 코너링도 좋고 탱글탱글하잖아. 근데 이게 영향이 이제 댐퍼, 우리 순정 댐퍼의 탱글함과
이 부싱의 탱글함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새 차 때는 탱글탱글해. 근데 뭐 한 3, 4년까지는 괜찮은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차가 좀 헐거워진 느낌이 들잖아. 이게 부싱과 이 순정 댐퍼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 지금 부싱 이야기에다가 갑자기 댐퍼로 이제 이야기를 잠깐만 바꿔야 되는데 우리 순정 댐퍼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라고 물었을 때 잘 몰라. 그거 터지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7만 킬로에서 8만 킬로 정도 타면은 우리 순정 댐퍼의 그 압력이 약해져 있다고. 내가 그때 테스트 해봤을 때는 우리 새 댐퍼의 그 담력이 한 100이라 치면은 7만 8만 정도 됐을 때는 한 60%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터지진 않았지만 터져버리면은 그 우리 순정 쇼바라고 하지 이제 댐퍼에 기름때가 꽉 묻어. 그러면은 벌써 이게 터진 게 눈으로 보여. 차를 들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터지지 않고도 7만에서 8만 킬로 정도 되면은 담력이 약해져.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면서 내 차가 지금 하체가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하면은 순정 댐퍼 한번 바꿔주면은 여러분들 탱글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싱들의 노후, 새 부싱들은 그 기름기가 충만해가지고 탱글탱글한데 이게 이제 갈라진다고. 그럼 차가 좀 약해져.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관리라 하기보다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단골 카센터 갔을 때 한번 부싱 점검해달라면은 우리 메케닉 분들이 이만한 대드라이브로 이렇게 제껴보든가 그 후레쉬 비춰보고 부싱 상태를 점검해 줄 기라. 그래 안 좋은 거 있다 하면은 그 교체하면은 여러분들 차의 수명을 좀 더 늘리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손님이 여기 이제 우리 단장님 여기 카센터에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러 왔나 그랬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앞쇼바가 터졌어. 앞쇼바가 터졌는데 터졌습니다. 교환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앞쇼바 2개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손님은 왜요? 왜 한 개만 터졌는데 왜 2개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 아니 손님 2개 시켜가지고 일단 2개 다 뺄게요. 그리고 새 거 왔을 때 담력을 비교해 보시고 똑같으면은 우리 여기 카센터 사장님이 그냥 한 개 넣어줄 겁니다. 근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그 손님은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서 새 쇼바가 2개가 왔어. 그러면 안 터졌다고 판단되는 쇼바하고 내가 담력을 비교해줬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쇼바 2개를 다 바꿔갔거든. 카센터 요새 눈 튀시는데 잘 없어. 카센터 사장님들이나 미키닉들이 이러한 상황이면은 요렇게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겁니다 하면은 그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즐거운 카라이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참고해서 그래서 보통 카센터나 이 사업소에 한 군데만 가라잖아. 그러면은 자기 차 기억을 다 해. 그래 요거 그때는 뭐 했고 전에는 뭐 했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 관리하는데 더 편해진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이제 조립. 갑자기 서스펜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조립이 왜 나와요?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브프레임이 있었어요. 서브프레임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로암이 장착이 돼. 물론 부싱으로 됐겠지. 로암이 장착이 돼. 그 무전 이렇게 너클이 하고 이제 뭐 브레이크 로타가 하고 이제 휠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지. 근데 보통 이 암들을 바꾸고 어떠한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리프트에 차를 떴잖아. 차를 뜨면은 이 로암들이 축 처져. 그지? 로암 축 처졌잖아. 그리고 여기서 볼트로 탁 쏴버린다고. 이해갈 거야? 탁 쏴봤지. 그러면 리프트에 내렸을 때 이렇게 로암이 이제 지자리 정상 착오를 유지하잖아. 그러면 이 부싱은 어때? 이 부싱은 틀린다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임팩으로 바바박 쏴버리면은 차체와 부싱이 고정이 됐잖아. 그리고 정상 착오 내려왔어. 이 부싱은
비틀려 떠 있다고. 비틀려서 항상 비틀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이 노면에서 범핑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 원복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가평 그 부신 거 쪼맨한 거 뭘 그 힘이 있다고 차가 점프를 하려 그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부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로암의 부싱을 다 합쳐봐. 그 몇 개인지. 그래서 공차 체결이라고 하는데 대충만 이제 이게 로암이 빠지지 않는 만큼만 조립을 딱 하면은 할랑할랑 할 거잖아. 그리고 이제 4주 리프트에 다시 이동을 해. 4주 리프트에 이동해가지고 정상 차고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임팩을 바바박 싸가지고 조립해. 그럼 이 부싱 상태는 비틀려 있는 상태가 아니지. 좀 전에 얘기했는 상태는 비틀려 있는 상태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만일 카센터 가가 주문을 하면은 안 좋아하지. 돈 더 주면 돼. 돈 더 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해줘.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투닝 이야기에서 나올 건데 이제 요런 놈들이 이제 우리 필로볼 부싱으로 하면은 이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자연스러워지거든. 부싱 이제 차체에 이제 로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부드럽다고 필로볼 부싱이. 요거는 이제 투닝 이야기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은 휠 얼라이먼트 그리고 이제 부싱에 대해서 부싱이 이제 어떻게 조립되면 공차 체결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이제 순정 댐퍼의 수명.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게 관리할 건 없다. 근데 카센터에 오일을 바꾸러 갔거나 카센터에 어떤 이상에서 갔을 때 차가 리프트에 올라갔을 때 그 미케닉들한테 우리 하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 다 봐줘. 대부분 다 봐줘. 그러니까 그런 관리만 여러분들이 잘 해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 이렇게 관리되고 여러분들 카라이프 얘기한테 지장 없을 거니까는 오늘은 뭐 이렇게 이야기가 교보제도 없다. 교보제도 없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는 투닝 이야기, 우리 서스펜션 투닝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서 뭐 미리 말하자 하면은 우리 뭐 담력 조절 이런 거 있잖아. 감체력 조절, 차고 조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할 또 하는 시간을 가질게. 자, 여러분들 시청해줘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 잘 가.